안녕하세요. 코드 깎는 노인입니다. 지난 영상에서 컴퓨터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들에 대해서 AI가 코드를 제작해주고 그 코드를 통해서 일을 처리하게 하는 AI EXE를 소개해드렸었는데요. 많은 분들께서 관심을 가져주셨습니다. 관심 가져주신 많은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직접 사용해보고자 하셨던 분들도 많이 계셨는데요. 지난 영상에서는 주로 이 소개에 중점을 뒀던 점 때문에 AI EXE를 설치하고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자세히 알려드리지는 못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AI EXE를 직접 사용하시는 PC에 설치를 해보고 이용을 해보실 수 있도록 그 과정을 자세하게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주로 가장 많은 비율로 사용하시는 윈도우즈를 기준으로 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에서는 생략되는 부분 없이 모든 부분 따라해 보실 수 있도록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AI EXE는 자바스크립트로 제작된 소프트웨어입니다. 그리고 AI EXE 앱을 이용하면서 AI가 만들어주는 코드는 파이썬 문법으로 작성이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AI EXE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자바스크립트와 파이썬 언어로 작성된 코드를 읽고 실행할 수 있는 이 각각의 언어에 대한 해석 소프트웨어를 설치를 해야 됩니다. 먼저 자바스크립트 구동 소프트웨어를 설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소프트웨어를 Node.js라고 부릅니다. Node.js 사이트에 접속하셔서 설치 파일을 다운로드 받아주세요. 그리고 그냥 다음 눌러서 설치를 완료합니다. 이렇게 해서 Node.js 설치가 끝났습니다. 이번엔 파이썬입니다. 파이썬 사이트에 접속하셔서 설치 파일을 다운로드 받고요. 그래서 실행을 하면 설치 화면이 나오는데요. 여기 하단에 add python.exe to pass 체크박스에다가 체크를 해주신 다음에 install now를 클릭해서 설치해주세요. 설치가 완료되면 나오는 화면에서 이 disable pass length limit 클릭을 해주세요. 이렇게 해서 파이썬 설치도 모두 완료가 됐습니다. 이제 AI EXE를 설치할 차례입니다. AI EXE의 설치는 조금 전에 설치한 Node.js 소프트웨어로 설치를 진행하는데요. 이 과정은 명령어 입력을 통해서 진행이 됩니다. 윈도우즈에는 명령어 입력을 통해서 컴퓨터에게 일을 시킬 수 있는 앱이 내장되어 있는데요. 이 앱을 윈도우즈 파워쉘이라고 부릅니다. 화면 하단에 이 작업 표시줄에 검색창 같은 게 있는데요. 여기에 파워까지만 입력을 하면 이 앱을 찾을 수 있습니다. 클릭해서 실행해 주세요. 그러면 이렇게 검은 창이 뜹니다. 여기에 명령어들을 입력해서 이제 실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일단 먼저 좀 전에 설치한 Node.js랑 파이썬이 잘 설치되었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화면에서처럼 명령어를 입력해 보시면 설치한 프로그램들의 버전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버전이 잘 뜬다면 설치가 잘 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AI EXE의 설치 명령어를 입력해서 설치를 진행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명령어를 입력하면 설치를 진행합니다. 아이폰용 앱은 앱스토어에서 받고 안드로이드용 앱은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서 받는 것처럼 자바스크립트로 제작된 Node.js용 앱들은 npm이라고 하는 스토어 같은 플랫폼에서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AI EXE를 모두 다운로드 받고 설치가 완료가 됐습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AI EXE가 잘 설치되었는지 확인해 보기 위해서 조금 전에 Node.js랑 파이썬의 버전을 확인해 봤던 것처럼 AI EXE의 버전을 확인하는 명령어를 입력해 보도록 하죠. 자, 그런데 이렇게 했을 때 이렇게 빨간색 메시지가 뜬다면 이 다음의 명령어를 입력한 다음에 다시 시도해 봐주세요. 그러면 이렇게 버전이 잘 확인되는 것을 통해서 AI EXE의 설치가 잘 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제 AI EXE라고 명령어를 입력해서 AI EXE를 켜볼 수가 있습니다. 처음 켜게 되면 AI가 만들어주는 파이썬 코드를 실행할 장소를 준비하게 됩니다. 이 장소는 특정 폴더를 의미하고 이 폴더는 컴퓨터의 홈 폴더에 위치하게 됩니다. 그 다음은 어떤 AI 벤더를 사용할지를 선택하는 과정이 나옵니다. 여기는 오픈AI, 안thropic, 제미나이 등등의 AI 벤더들이 준비되어 있고요. 만약 올라마를 선택하고자 하신다면 사전에 올라마 사이트에서 올라마를 다운로드 받고 설치해서 사용할 모델들도 함께 다운로드 받아두어야 하는 사전 과정이 필요합니다. 이 과정에 대해서는 이전 영상에서 소개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올라마 사용을 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그 영상을 참고해서 사전에 이 올라마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는 1번 오픈AI를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선택하고 나면 이번에는 API 키라는 것을 입력하는 화면이 나오는데요. 오픈AI의 LLM 기능을 AI EXE와 같은 앱에 연동해서 사용하고자 할 때는 그 기능을 사용하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오픈AI의 기능을 사용할 때마다 오픈AI에게 인증을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지 오픈AI는 그 인증을 하고 사용하는 사람에게 사용한 만큼의 비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오픈AI에서 그 인증번호를 발급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 인증번호를 API 키라고 부릅니다. 화면에 안내드린 대로 이 URL에 접속하시면은 바로 지금과 같은 이 API 키를 발급받을 수 있는 화면이 나옵니다. 여기에서 화면 가운데 있는 발급 버튼을 누르고 생성 버튼을 누르면 인증번호가 만들어집니다. 이것을 복사해서 AI EXE에 붙여넣습니다. 그런 다음 어떤 LLM을 사용할지 선택하는 과정이 나옵니다. GPT-4는 가격이 좀 비싼 편입니다. 그래서 저는 3번 GPT 3.5 터보를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모든
설정이 완료되었습니다. 이제 바로 사용을 해볼 준비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이 컴퓨터의 종류와 이 메모리 크기를 이렇게 확인해 달라는 요청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청을 하면 이제 AI는 이것을 수행하기 위한 코드를 열심히 만듭니다. 그리고 이렇게 완성된 코드를 보여주죠. 자, 그 다음은 이제 사용자인 제가 이 코드를 확인하고 이 코드를 이제 실행을 할지 말지를 결정할 차례입니다. 여기 1번 execute 코드는 이 코드를 실행하겠다라는 메뉴이고요. 2번 regenerate 코드는 이 코드가 이렇게 AI가 만들어준 코드가 마음에 안 들 때 좀 같은 요청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만들어 달라는 메뉴입니다. 3번 modify prompt는 요청했던 내용을 변경해서 다른 내용으로 다시 요청할 수 있는 메뉴입니다. 자, 만약 1번 실행하기를 선택하고자 한다면 선택하기 전에 AI가 만든 이 코드에 위험한 요소가 없는지를 잘 살펴봐야 됩니다. AI의 실수로 인해서 자료 손실 등의 이 의도치 않은 작동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참고로 이 코드는 원활한 작동을 위해서 이 코드 수행을 위해서 필요할 수도 있는 기본적인 파이썬 모듈들을 추가하는 과정을 현재 여기 보여지는 이 코드를 수행하기 이전에 거치게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점 참고해서 코드를 리뷰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는 1번 execute 코드를 선택해서 AI가 제공해준 코드를 실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코드는 제가 요청한 컴퓨터의 사양을 확인하기 위해서 PSUtil이라고 하는 파이썬 모듈 패키지를 설치하는 과정을 먼저 거치도록 코드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것을 설치하고 컴퓨터의 종류와 메모리 용량을 보여준 모습입니다. 이렇게 수행을 하고 나면 수행에 대한 리뷰를 AI 스스로가 다시 하게 됩니다. 이렇게 리뷰를 해서 정리된 내용은 사용자에게 결과에 대해서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도움말의 기능을 하기도 하고요. 또 동시에 AI 스스로에게도 현재 일어난 일의 상황을 스스로가 인지를 해서 또 이후 추가적인 작업에 또 참고를 해서 정확도를 높일 수 있는 그런 효과도 만들어주게 됩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AI EXE를 이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이렇게 사용하는 것 이외에 AI EXE는 몇 가지 옵션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옵션들의 종류와 사용 방법은 AI EXE -help 명령어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일단 여기 -r 옵션이 있는데요. AI EXE -r이라고 입력을 하면 모든 설정과 이 파이썬 수행 환경을 초기화를 하는 기능을 합니다. 그래서 만약 모든 걸 다시 다 처음부터 세팅을 하고 싶다라고 할 때는 이 명령어를 입력하면 처음 실행하는 것과 같은 과정을 다시 거칠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엔 -c 옵션입니다. AI EXE -c라고 입력을 하면 사용할 AI 벤더를 현재 설정된 벤더와는 다른 벤더로 다시 선택을 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참고로 -m은 마찬가지로 현재 사용 중인 AI 벤더에서 사용할 모델을 다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엔 -p 옵션인데요. AI EXE -p 하고 이렇게 pip install pandas 이런 명령어를 입력해서 사용할 수 있게 해주는 옵션입니다. 이거는 파이썬을 사용해 보신 분들은 아실 텐데요. 이 명령어를 통해서 이 파이썬 수행 환경에서 다양한 파이썬 모듈 패키지들을 설치를 할 수가 있습니다. AI가 만들어주는 파이썬 코드들은 이제 다양한 모듈들을 사용해서 일을 처리를 해주게 되는데요. 이 과정에서 해당 모듈이 없는 경우에는 코드상에서 설치 과정을 포함시키도록 기본적으로 작동을 하는데 종종 이 과정을 거치지 않아서 파이썬 모듈이 없어서 에러를 한번 낸 다음에 이후에 설치 과정을 거쳐서 일을 해결하는 경우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위해서 미리 사전에 자주 사용할 만한 파이썬 모듈 패키지들을 이 명령어를 통해서 설치를 해둘 수가 있습니다. 챗GPT의 어드밴스드 데이터 어널리시스 가상 환경에서도 자주 쓰이는 데이터 분석, 이미지 처리 등을 위한 다양한 파이썬 모듈 패키지들을 사전에 준비해두고 있죠. 그래서 이렇게 설치를 하고 나면 AI EXE -p pip 리스트 명령어로 설치된 모듈 패키지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소개드릴 기능은 AI EXE의 본래 기능과는 좀 별개로 번역 기능을 한번 넣어봤습니다. 자, 사용 방법은 이렇습니다. AI EXE -d라고 입력을 하고 다음에 언어를 의미하는 알파벳 두자, 예를 들어서 일본어라고 한다면 JA라고 입력을 한 다음에 이 일본어로 번역할 외국어를 이렇게 입력을 합니다. 그러면 번역을 해줍니다. 자, 그리고 또 이렇게 S 옵션을 통해서 외국어 문장이 어떤 언어로 작성되어 있는지를 명시해 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번역된 결과를 출력받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사용되는 언어 종류를 표현하는 알파벳 두자는 ISO 639-1이라고 하는 국제표준 규격의 표기법입니다. 현재 AI EXE는 이 다음 목록의 언어들에 대해서 지원을 하도록 준비해 두었습니다. 이 번역의 기능은 단지 그냥 일반적인 번역이 목적인 경우에는 기존의 번역기 앱들에 비해서는 사용성이 좀 불편할 수 있습니다. 이 기능은 터미널상 혹은 프로그램 코드상에서 다른 애플리케이션들과 조합해서 사용을 할 때 유용할 수 있습니다. 주로 자료가 처리되는 파이프라인의 과정 중에서 번역 기능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거기에 AI EXE의 번역 기능이 담당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거에 대한 내용은 좀 복잡할 수도 있어서 가볍게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위에 보면 AI EXE -help 명령을 통해서 AI EXE의 사용 방법을 출력해둔 부분이 있죠. 기본적으로 설명서를 영어로 써두었는데요. 이 AI EXE의 번역 기능을 통해서 다음과 같은 명령어로 번역해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help라는 건 명령어에 이걸 붙여서 실행을 하면 그 명령어에 대한 설명서를 좀 보여주자라는 좀 국룰 같은 겁니다. 그래서 파이썬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명령어를 입력하면 설명서를 보여줍니다. 마찬가지 방법으로 이렇게 파이프라인을 구성해서 번역해서 확인해 볼 수 있죠. 웹상에 있는 텍스트 문서들에 대해서도 이처럼 다운로드 받아서 번역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의 경우는 웹상에
영상에서 받아온 데이터가 그냥 일반 텍스트 파일이라서 텍스트만 이렇게 깔끔하게 나왔는데요. 만약에 HTML로 구성되어 있는 웹문서의 경우는 HTML을 깔끔하게 마크다운 등의 포맷으로 변환하는 과정을 이 파이프라인 중간 과정에 포함을 해서 번역을 해서 확인을 해볼 수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AI EXE를 윈도우즈에서 설치해보고 사용해보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드려봤습니다. 한번 해보시고 과정 중에서 좀 잘 안되거나 어려움을 겪으시는 부분이 있다면 댓글로 말씀을 해주시면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